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3편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M의 고향은 비인태안 시내 기준으로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 때는 교도소를 들려서 가느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돌아올 때 거리를 재어보니 그 정도 되었습니다. M의 고향에 도착하니 지난번 치과에서 봤던 큰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어색한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M의 어머니는 여기저기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거기서 M의 고향집을 처음 봤습니다. 한 칸짜리 시멘트 건물로 지어지긴 했는데 짓다가 말기도 했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촌 S의 집은 바로 옆에 있었으나 S의 부모는 근처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버팔로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논 옆에 집을 하나 더 지어 거기 지낸다고 합니다. 대략 30분쯤을 머물고 다시 차에 타라고 합니다. 가는 차 짐칸에는 오리 한 마리와 맥주 박스 그리고 스피커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비포장 골목길로 한참을 들어가니까 드넓은 라오스의 논이 보입니다. 대략 20분쯤 이동했을까요? 흐름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촌 S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 장소가 여기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싣고 온 오리는 어느새 죽어서 오리 목에서 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오리의 털을 뽑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S와 M이 어딘가로 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또 10분 정도를 이동하니까 아까 그 집보다 더 흐름한 원두목이 있는 논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처럼 긴 나무 3개를 대문 대신에 막아 놓았습니다. S는 익숙한 솜씨로 논 옆에 있는 텃밭에서 고수와 바질 같은 채소를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M의 손에 이끌려 M이 가리키는 넓은 논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자기의 논이라고 합니다. M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물려주고 태국으로 간 바로 그 땅이라고 합니다. 농사는 누가 짓냐고 물으니 이모들이 짓는다고 합니다. 가끔 S가 저희 집에 올 때 가져온 쌀과 찹쌀이 여기서 농사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쳐다보는 넓은 들판은 도시 사람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물소 떼를 끌고 한 명의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S의 엄마였습니다. 다만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새카맣고 주름이 깊은 것 말고는 얼굴을 보니 조금씩 비슷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대부분 어린데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리가 완전 분리되어 있었고 같이 온 M의 애인이 열심히 오리 바베큐를 굽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문화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남자가 바람피는 상대인 S의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가정 모임의 식사에 같이 참석해서 식사 준비를 도와준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긴 20대 초반의 M이 저와 사귀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상황이긴 하지요. 그래도 S의 애인과 S의 부모와는 살가운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S의 남친은 열심히 오리를 굽고 있었습니다. M의 고향 시장에서 사온 새우 한 박스도 같이 숯불에 그 몸의 색깔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늘 완전히 일꾼으로 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사이 오면 닭을 잡는데 라오스는 오리를 잡는구나. 한국은 탕을 끓이는데 라오스는 바베큐를 하는구나. 이런 점은 한국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모부 2명은 오리가 구워지는 동안 집 앞 연못에서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연못 사이즈가 가로가 한 10m, 15m, 세로가 2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작은 연못이 해정보단에 생각보다 씨알이 큰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또한 도시 출신인 저희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밑도 보이지 않는 탁한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물에 젖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생활의 한 일부구나, 정말 익숙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소 같은 거는, 배추 같은 것은 라오스 김치라고도 하고, 오리 바베큐, 금방 잡은 민물 생선, 몇몇 익숙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접시에 담긴 빨간색 음식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꼭 푸딩처럼 생겼습니다. 그 위에 가득 뿌려진 고수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리 피를 굳힌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와 같이 차 타고 온 바로 그 오리의 피란 말이죠. 오리 피도 먹는구나. 알아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던 시절에 오리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귀한 손님이 오거나 잔치가 있으면 먹는다고 하네요. 하긴 오리를 잡아야 오리피가 생기니까 비인티안의 로컬 음식점에도 이 음식이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오리피 한 숟가락 떠먹는 식으로 그 음식을 먹더라고요. 이빨에 가득 오리피를 묻혀 웃고 있는 M의 가족들을 보며 잠깐이었지만 이 가족은 드라큘라 가족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입에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봤는데 애고 어른이고 아가씨고 할머니고 정말 잘들 먹더라고요. 이가에 오리피를 묻힌 채로 말이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M과 저 S 그리고 S 애인 이렇게 4명은 비엔티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고 라오스의 시골과 M의 고향을 본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M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고향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M이 이렇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던 모습은 지난 3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동시에 웬만해서는 결혼을 하든 어쩌든 라오스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라오스 일반인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애 결혼이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M의 집에 방문했을 때 M의 이모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M의 쇄골을 유심히 보고 M의 가슴, M의 배를 보며 하는 말이 아무래도 M이 임신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M의 생리 주기는 월말쭉입니다.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M이 레이디 일을 할 때 멸치 쉴 때는 생리를 할 때였고 저와 살면서도 몇 번을 생리 주기를 말을 해줘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생리날부터 14일에 배란이 되니까 가임 시기는 2월 중순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와도 잠을 잤지만 그때는 M이 마지막 레이디 일을 하러 간 날과도 겹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문제로 마음을 많이 졸였던 것 같습니다. M의 성격상 손님이 강하게 요구하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디 일을 하러 갈 때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러 다닐 때는 그 일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해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M이 원래 하던 일이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출신의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로 속을 끓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모들의 정언을 믿게 되었고 저도 내심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M과 저의 나머지 인생을 라오스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M도 어느 정도 일반인의 삶을 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까지 생긴다면 정말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저의 속을 끓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전자담배 피지 마라, 노란물 더 이상 먹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순간 울상이 되더라고요. 라오스에서 피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금단 증세가 당연히 있겠죠. 하긴 저조차도 담배 많이 피고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금단 증상은 무조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M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이때가 2025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14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